안녕하세요.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새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엄청 급등을 했습니다. 전고점을 넘어섰는데요. 이런 와중에서 이제 반도체 주식도 잘 가고 있죠. 어제 제가 이제 HBM의 수율에 대해서 각 업체들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간략하게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부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결국에는 미천을 좀 더 털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라서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본딩에 대해서요, 제가 자꾸 본딩 얘기하니까 기술자처럼 제가 비춰져서 그렇지만 하긴 해야 됩니다. 이 본딩 난점이 뭐냐면 요거부터 설명을 하고요, 본딩 난점부터 그 다음에 수율 계산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본딩의 난점이요, 화학 제품에 따라 틀린데 NCF 방식이 있고요, NCP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서 주장하고 있는 MRMUF는 저는 NCP 방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NCF가 지금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 화학액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필레 문제라는 것도 있고요, 솔더 브릿지라는 문제도 있고, 슬립 다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죠. 이 두 가지는 오래전부터 NCF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었던 거고요. 지금 세 번째 슬립 다이는 최근에 삼성증권에서 드디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표면화되는 건데, 이게 이제 본딩이라고 한다면 이게 위아래 이렇게 필러라고 하죠. 기둥 이게 딱 맞물려 떨어지고, 이 중간에 이제 범프가 딱 위치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딱 맞물려 떨어져야 되는 거죠. 압력하고 열을 통해서 이게 본딩을 시켜야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원래 NCF라는 얇은 필름을 바르게 됩니다. 이게 삼성이 하는 방식인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여기에 미끌려 가지고 이가 이렇게 어긋나 버리는 거죠. 슬립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딩의 지금 수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필레 문제, 솔더 브릿지 문제에 이어서 이 슬립 다이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CP, 그러니까 MRMUF, 실제 이름이죠. 요거에서도 솔더 브릿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난점입니다. 솔더 브릿지는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아주 이제 미세한 마이크로 범프잖아요. 눌러가지고 요게 이렇게 여기까지만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압력 조절에 실패를 해서 이렇게까지 튀어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브릿지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솔더 볼이요, 눌러져서 빈대처럼 되는데 그게 눌러져가 튀어나와서 연결돼 버리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쇼트가 나거든요. 솔더 브릿지 문제라고 합니다. 솔더 브릿지 문제는 NCF, NCP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생산 공정에서 이걸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본딩 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본딩이 어렵다는 거고요. 여기 덧붙여 가지고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단층 쌓기에서 항상 내재된 문제인데, 문제는 HBM이요, 다층 쌓기지 않습니까? 다층을 쌓는다는 거는 이제 팬케이크 쌓듯이 9층을 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여기 쌓을 때 열하고 압력 변수하고요, 그 다음 2층일 때 열하고 압력 변수, 3층일 때 열하고 압력 변수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드 헤드는 하나이고 이 밑에 스테이지도 하나인데, 요쯤 되면은 여기에 전달된 열하고 여기에 전달된 열하고 이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층에 전달되는 열하고 압력하고 그 다음 1층에 전달되는 열하고 압력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1층인 경우에는 본드 스테이지에 가까운데 본드 헤드에 멀게 되고요, 3층인 경우에는 본드 스테이지로부터 조금 멀어지는데 본드 헤드로부터는 좀 더 가까워지고요. 그러면서 위아래 열하고 압력이 다 다른데, 그거를 각 층마다 달리 해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난점이 발생을 하죠. 이게 다층 쌓기 문제인데, 그래서 각 층마다 최적의 압력하고 최적의 열을 찾아서 계속 공정을 해야 되는, 이게 이제 조합의 변수가요, 한 층이면 간단한데 9개층이면 이 변수 조합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알기로는 블록으로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여기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자랑하는 MRMUF 공법을 해서 여기에 몰딩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몰딩을 세웠지만 그런대로 필러가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블록하고 다시 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거는 공개를 하지 않죠.
SK하이닉스에서 어떻게 뭐 다층을 쌓고 있는지, 블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팬케이크 쌓듯이 구개층으로 하는 건지 전혀 공개를 하지 않는데,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식으로 블록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딩의 난점을 단층의 난점, 다층의 난점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구조적으로 각 층마다 본딩의 어떤 수율 이런 걸 따져도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으로 또 전이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안에 본딩 수율을 계산을 해봐도 사이에 또 본딩할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각 층마다 수율을 뭐 9계층이면 9승을 한다.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정밀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수율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제는 제가 팬케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뭐 8층이라고 한다면은 각 층에 8승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고요. 첫째 수율이 뭐가 있냐면 넷다이 수율이 있죠. 넷다이 수율은요, 이렇게 웨이퍼에서 떼어낸 건데, 웨이퍼에서 아마 한 뭐 수백 개의 HBM을 떼낼 겁니다. 아마 여기서 양품이 있고 불량품이 있을 텐데, 평균적으로 한 뭐 80%라고 한다면요, 넷다이 수율이. 그 다음에 이제 본딩 수율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딩 수율은 층마다 다 다를 거고요. 아까 각 층마다 불연속 면이 있잖아요. 블록으로 쌓았을 때 블록 단위의 블록 사이 간에 본딩 수율이 있을 거고, 또 블록 안에서 또 단순한 층끼리에 본딩을 할 때 본딩 수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토탈로 계산했을 때 8층짜리 HBM 3를 그냥 쌓는데 본딩만 가지고, 그러니까 100% 양품을 가지고 쌓았을 때 본딩을 통해 가지고 양품을 끌어낼 그 본딩 수율, 그거를 80% 하면 0.8 곱하기 0.8은요 64%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넷다이 수율하고요, 이 본딩 수율 두 개를 곱하면 전체 HBM 수율이 나오는데, 이 본딩 수율은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이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각 층마다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요, 전체적으로 아웃풋 숫자만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넷다이 수율도 중요하고 본딩 수율도 중요하다. 그래서 넷다이 수율은 이 웨이퍼에서 양품 HBM의 재료가 될 수 있는 DDR6를 얼마나 떼내냐 이거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넷다이 수율도 어려운 게, 제일 처음에 이게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해야 됩니까? TSV를요, 칩다이 하나에 TSV가 몇 개 뚫리는지 아십니까? TSV가요 무려 2,000개, 3,000개 뚫려 있습니다. 엄청난 미세한 구멍을 그 뚫을 때 레이저로 하지 않고 DRIE 공법으로 뚫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뚫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패드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범프를 형성을 합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뒷면 백 그라인딩을 해서 갈아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칩 다이로 싱귤레이션을 해서 작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통상의 어떤 그 웨이퍼 만드는 D램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TSV라든가 이런 것들 엄청난 극한의 공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넷다이 수율도요, 통상의 D램 수율보다는 많이 낮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는 80%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본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본딩 난점은 단층 난점, 다층 난점이라고 나눠서 설명드렸는데, 다층 난점도 진짜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단층 난점도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문제를 딱 극복하고 본딩 수율을 얻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넷다이 수율 곱하기 본딩 수율을 하면은 전체 HBM의 수율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장비나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은 넷다이 수율을 올리기 위한 공정이거나 아니면 본딩 수율을 올리기 위한 공정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 특화가 돼 있고요, 넷다이 수율을 올리기 위한 공정에는 많은 회사들이 관련이 돼 있겠죠. 어느 게 주가 되는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명쾌하게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HBM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데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어제 설명을 이론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들어보면 들어보실수록 앞으로 이 수율 잡는 게 전쟁이 된다. 수율을 잡는 거에 따라서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